그런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운용,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한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박사님을 이제 섭외하는 그 시점까지 시장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나스닥이 막 4%씩 하룻밤에 급락하고.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이틀 한 번꼴로 자꾸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여러 전문가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그 하락 폭이나 하락 속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야, 조심하자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강완국 작가 같은 귀여운 하락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살짝 놀랐었거든요. 저 표현이 재밌네요. 네, 박사님께서는 이 전까지의 급락세 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은 뭐 앞으로 조금 우상향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 누르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누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무튼 통화 긴축이 좀 속도가 그렇죠. 올해까지는 굉장히 초긴축적으로 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초긴장 상태. 네. 그러니까 팬데믹 때 거의 한 3조 달러 남짓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만 집계해도 그 정도의 유동성이 풀렸는데 이게 어쨌든 반대로 이제 되감기는 해소하는 상태니까요. 네. 돈이 풀릴 때 위험자산 시장, 뭐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부동산, 코인 뭐 이런 시장이 팽창했다면 돈을 회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팽창한다. 그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래, 경기가 좋잖아. 그렇죠.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래, 내 월급도 오르고 네. 경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 긴축하는 건 오케이 이해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은 뭐 아니잖아요. 긴축 와봐라, 뭐 인플레이션 와봐라, 뭐 그게 뭐 그렇죠. so what. 네. 경기가 좋고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기업 실적, 지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났죠. 네. 끝나고 이제 7월 중순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네. 1분기 실적 보니까 기업들이 자신 없다. 뭐 그럭저럭 선방했다라는 기업도 있지만 한 3분의 2 정도의 기업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괴롭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분기 조금 자신 없다. 물가 안 떨어지면 하반기 불투명하다. 뭐 이렇게 그 소위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네네. 미국이든 한국이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했던 펀더멘탈이 조금 약간 자신이 없어지는 네. 그런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은 워낙 높으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뭐 미국 CPI 5월 수치가 발표되지만 물가는 정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네. 그 레벨이 너무 높으니까 네. 연준을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들이 하반기까지 통화 긴축을 멈추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긴축은 멈추기 어렵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성장률과 기업 실적은 이 펀더멘탈은 조금 훼손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가 좀 저항선을 뚫고 우상향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5월달 뭐 글로벌 증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5월 초와 5월 말 그 주가 지수가 거의 똑같았거든요. 미국장이요. 그래요? 사실은 5월달 한 달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느낌은 너무 힘들었는데. 네. 근데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뭐 하루에 그 큰 주식이 4% 뭐 오를 맞아요. 때도 있고 또 5% 빠질 때도 있고 네. 그 큰 나스닥이 뭐 하루에 뭐 이렇게 아주 뭐 널뛰기를 하는데 네. 결국 5월달 전체를 놓고 보면 월초 지수와 월말 지수가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S&P도 마찬가지고. 네네. 주식시장이 저는 대단하다. 이게 뭐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뭐 컵에 물이 반쯤 남았는데 물이 반밖에 없어라는 보시는 분들과 반이나 남았네. 5월 증시를 보면서 생각보다는 맷집 세다. 잘 버티는데 네. 변동성은 어쩔 수 없더라도 시장은 결국 제자리네. 물론 투자자들은 괴로운 한 달이었지만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는 주식시장이 용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박사님께서는 그러니까 약간 반이나 남았네 쪽인 것 같고 저는 야 지수가 똑같다고 해도 참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보기 딱 좋은 시장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 손실보기 아주 딱 좋은 시장이었죠. 근데 5월 달만 그랬냐? 1월부터 지금 5월 말까지, 네. 지금 6월 초지만 6월 초까지 글로벌 증시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보다 미국장이 조금 더 변동성이 컸으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번의 랠리가 있었거든요. 네.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3월 중순부터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하고 4월 달에 또 엄청나게 한 16%인가 빠졌어요. 고점 네, 대비. 이런 식으로 정말 널뛰기 장세였습니다. 근데 1월부터 어쨌든 현재까지 5번의 랠리가 있었는데 네. 랠리 때마다 저점은 계속 낮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저점 때마다 이제는 주식 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베어마켓 랠리였던 거죠. 네, 그렇죠. 직전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랠리도 5번째 랠리인데 굉장히 어쨌든 6, 7% 저점 대비 올랐으니까 지수가 작은 랠리는 아닌데 이번도 이제 또 엇갈려요, 의견이. 베어마켓 랠리다. 약세장 중간에 나오는 빠져나와야 될 마땅한 그런 찬스다. 아니면 이때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저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봅니다. 기가 막히게 그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질문들이 제가 뒤에 할 질문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단기 반등에 빠져나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저점 매수해야 되는 건지 사실 이거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잠시 후에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 텐데 너무 처음부터 대놓고 질문을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여러 다른 펀더멘탈적인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앞에서 물가나 기준금리와 관련해서 금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물가가 좀 잡힐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의 전망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의미 있게 잡히겠다 싶었는데 네.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준이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벗어났다고 보시는 거세요? 그렇진 않고요. 물가는 이제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화 긴축이 계속 세게 진행될수록 또 다음 달 50bp, 7월에 50bp 이렇게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리면 네. 가을에는 이제 성장률도 많이 둔화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네. 임금 상승률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완연히 잡히는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처음에 말씀 나눴던 기업 이익과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연초의 생각 혹은 3월이나 지금 생각보다는 한 3개월 후에 아마 9월 정도에 올해 남은 기간과 2023년 내년에 대한 이런 펀더멘탈에 대한 전망은 훨씬 낮아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 좀 관전 포인트는 인플레이션을 조금씩 잡혀가는데 대신에 서로 포로 교환을 한다고 그럴까요? 인플레이션과 이 펀더멘탈, 네. 그러니까 수요죠. 네. 경기고 기업 실적이고 또 실업률이고 임금 상승률이고 이런 펀더멘탈과 이제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서로 이제 조금 양보하는 거죠. 네. 투자자들은 경기도 조금 훼손하지 않고 물가도 잡으면 얼마나 좋겠냐. 좋죠. 그걸 바라고 있는데 연준 뭐 하는 거냐. 네. 당신들. 네. 한국은행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지금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연준도 그래서 말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세더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판이니까. 생각보다 안 잡히는 어느 정도로 안 잡히냐면 3월 16일 FOMC에서 그들이 금과 억조로 여기는 근원 PCE 인플레이션, 네. 이게 통화 정책의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 기준이 올해 4.1 연말에, 그러니까 2%보다 한 2배 정도로 높은 그렇게 전망했어요. 네. 근데 3월 16일 전망이었는데 4, 5, 6 지금 물가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월 16일 전망보다도 올해 4.1 근원 PCE 인플레이션은 그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것보다. 네네.
그러니까 3월 전망이 훨씬 더 인플레이션에 조금 낙관적인 전망이었다라는 그랬죠. 맞아요. 거고요. 그리고 연준에서 얘기하는 2% 근원 PC를 달성하는 것은 무려 3월 16일 FOMC 의사록에 무려 2024년 말, 내년 말도 아니고 후년 말에 가서야 맞아요. 2.1% 도달한다 이렇게 네.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물가가 만약에 9월 달에 뭐 에그플레이션 오고 가을에 씨 못 뿌려서 또 내년 봄에 에그플레이션 오고 전쟁 꼬이고 뭐 이러면 그것 또한 낙관적 전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엔 경기를 잡아서 경기를 재물 삼아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런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 경제는 뭐 경쟁력이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성장률이 둔화하는데도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는 뭐 디프레션, 그러니까 경기 완전 불황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네. 네. 유로존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다음에 신흥국이라든지 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에너지 소비도 많고 식료품 가격에 대해서 더욱더 미국보다 더 미국은 사실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고 네. 곡물도 자급자족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뭐 계속 뭐 어쨌든 경기의 중심이 미국이고 금융의 중심이 미국이니까 미국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한국 경제 걱정됩니다. 그 말미에 에너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 포로 교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랑 긴축이랑 포로 교환을 해서 안정화되는 거 그거는 머릿속으로 오케이. 근데 이거 딱 이 얘기만 나오면 모든 게 다 빠그러지는 게 국제유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버리니까 만약에 경기가 호황일 때 국제유가 오르면 아 진짜 좋아지나 보다 네. 하겠는데 지금 상황은 이러면 안 되는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막 120달러 찍어버린단 말이죠. 유가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좀